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전범진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한국 증시에서 검증하고 또 공부하는 투자대가 시리즈 3회 피터 린치 편입니다. 아유, 끝판왕이 또. 네, 이번 회차에서도 알아볼 저희 투자대가 바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이 피터 린치의 그 운영 과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은퇴 과정을 보다 보면 이게 그 저희들 이 증권업계 그리고 여의도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롤 모델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네. 멋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1977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까지 13년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29.2%. 이 펀드 매니저 자기가 이제 시작할 때 1,800만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 한 200억. 네. 굉장히 작은 중소형 펀드였었어요. 그래서 네. 마젤란 펀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을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없는 그런 펀드였고 상장시켜가지고 거래만 되는 그런 폐쇄형의 펀드들이었고요. 그가 1990년 펀드 매니저를 그만둘 때 운영 규모는 얼마였냐면 140억 달러. 16조, 15, 17조. 조그만 펀드를 운영하시다가 운영 마지막 순간에는 15조, 16조 달하는 초대형 운영 펀드의 매니저가 됐다는 거죠. 운영 보수를 170. 습관적으로 내가 멈추네요. 계산이 안 되네요. 17조라는 돈이 네.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이 넘는 운용 수수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들이 되는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이 또 그때 은퇴를 합니다. 몇 살이었죠 이때? 예, 그때는 불과 4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네. 47세 정확하게는 한창 전성기였던 47세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사진에 아빠가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나 이런 인생은 싫어요 이러면서 그만두면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이 사람의 별명이 전설적인 월가의 그 영웅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받는. 이 사람의 이런 과거 역사적인 전력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죠. 예, 세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테 투자의 철학이랄까?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네. 준다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모두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라 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운영합니다. 어느 회사를 샀어요. 샀는데 잘못 샀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속았죠. 분명히 애널리스트 또 기업 탐방 가서 만났던 여러 가지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다음 실적도 잘 나오고 이 회사가 수주도 딸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샀다가 금방 바로 팔 수 있느냐? 어이구 매매 비용이 엄청납니다. 몇백억 또는 몇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즉각 손절매를 하고 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두 번째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을 샀다가 파는 과정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본부장이 부르십니다. 홍 팀장 일로 와봐. 네, 갑니다. 가서 왜 팔았어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회피 또는 후회 기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리그렉트 어보이드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편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잘 풀리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 이거를 남한테 가서 제가 이거 왜 틀렸습니다라는 걸 보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확신이 없고서야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편향에 빠지겠어요? 자, 제가 매니저예요. 매니저인데 여러 종목 중에서 하나는 정말 저희들이 표현하자면 엣지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도 좀 사고 싶고 그래서 샀는데 이 회사 샀다가 크게 본부장님한테 혼날 일을 피하고 싶단 말이야. 네.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낯선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을 투자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어떤 걸 투자하냐면 삼성전자, IBM, 애플 이해되세요? 누가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마음 편하게 사서 또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나만 틀렸냐? 우리 같이 다 틀렸지 하고 그냥 묻어가려는 마음이 그렇죠.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종목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애널리스트도 펀드 매니저도 잘 몰라요. 좀 어떤 면에서 모험이 필요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그래서
좋은 종목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뭐 저는 10개, 5개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에 분산을 해놓으면 한 종목 잘못되더라도 그 분석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라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는 상당히 이 사람이 뛰어난 성장주 투자자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즉 안정 성향의 기업들만 찾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맡겨라. 당신은 혁신을 추구하며 미래의 성장 가능성들이 빠르고 더 나아가서 경제의 판을 뒤흔드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기업들이나 기성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성의 기업가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유리하다. 두 번째 조언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그 피터 린치는 주당 매출액, 그러니까 그 기업의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자죠. 그런데 무조건 그게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이 합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Growth at Reasonable Price라고 해서 GARP라고 부릅니다. 가프? 예, 그러니까 GARP가 들어가니까 네네네. 각 정도가 되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이익 성장의 속도와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함께 비교하는 전략들을 좀 쓰자.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던 전략이 바로 이 G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피터 린치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 어마어마한 펀드의 사이즈를 다시 이야기해서 200억 불짜리를 15조, 16조짜리를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펀드의 규모를 키우는데 최고의 어떤 회생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틀을 줬던 기업들이 바로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자동차 회사.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좋아했던 회사는 크라이슬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크라이슬러가 뭐로 유명하냐면 미니밴. 그렇죠. 예, 가족들 이렇게 다 싣고 다니고 자전거도 놓고 강아지도 한 마리.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화이어 이렇게 캠프에서도 뭐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중심의 사회적 문화. 그러니까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 레이건 행정부 때 당시에 경기가 좋아진 면도 있었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급락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도 좀 기름 많이 먹는 차들에 대한 인기가 다시 회복되고 가족 친화적인 어떤 문화 여기에 세 번째 매력적인 미니밴 모델들을 출시했던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발굴하는 그리고 이걸 발굴한 다음에 어떤 산업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될 때 이 산업은 끝장이야. 이 회사는 재미가 없어. 이 산업은 끝난 산업이에요. 피터 린치 씨 왜 이런 걸 보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관찰을 하다가 그 산업이 가장 선도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살아날 징후가 보일 때 즉 산업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일 때 선도적 기업들이 갑자기 부흥하는 조짐이 보일 때 그런 회사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즉 자동차, 조선, 화학, 반도체 등등 이 경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들을 저희는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크리컬스라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시크리컬스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철학에 있어서 또 피터 린치를 따를 사람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금융업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조언을 이제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자가 펀드 매니저를 이긴다는 뜻은 아니다. 배관공이라든가 또는 주물공처럼 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의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잘 아는 자기가 평생에 걸쳐 일을 했던 섹터의 기업들이 업황에 살아나는 징후가 보일 때 그 기업들을 매매하는 전략들을 쓰는 것들 상당히 좋지 않냐. 이분 뭐 기업 탐방 기계였다고 해요. 전국에 있는 그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또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아까 뭐 배관공, 주물공 이야기처럼 각 산업의 최고 전문가로서 기술자로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일수록 자기 산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산업의 주식이 산업의 경기가 언젠가 돌아설 것인가를 갖다가 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구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다양한 투자 철학들을 제시했던 위대한 펀드 매니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투자의 특징을 남겨주면 뒤따르는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 기법을 한국 증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 피터 린치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어떤 거죠? PEG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익 성장 대비 PER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ER이라는 것은 주가 수익 배율을 의미하는데요. 주가 수익 배율이란 뭐 어떤 회사가 돈 벌어들인 것 대비해서 몇 배의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가를 측정한 것인데, 이것만 단순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회사가 한 해에 한 1,000원 정도를 버는데 네. 주가가 2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PER이 20배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평균 PER이 10배, 8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 회사 비싸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질문한 사람인 거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EPS의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도 잘 안 나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5% 잘 안 나오는데 이 회사는 지금 2만 원에 거래되는 이 회사는 1년에 이익 성장률이 50%라면 즉 50%의 이익 성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PR이 20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0.4조 PEG다.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ER이 10배인데 10배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이익 성장률이 5%라고 하면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익 성장성 대비 주가의 수익 배율을 갖다가 계산을 함으로써 PER의 절대적인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네. 이익 성장의 속도가 빠른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피터 린치의 전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PEG 전략만 갖고 근데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데는 조금 약간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PER이 뭐 예를 들어서 50배가 넘었다. 이거는 조금 투자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천 종목으로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거의 엔터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또 지난 3년 동안의 연평균 주당 순이익 EPS 네. 또 줄이 나오고 있죠. EPS 성장률이 또 연평균 25% 이상이 나와. 그러니까 우량한 좋은 기업들을 피터 린치가 이익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은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 것이 바로 피터 린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이제 부채 비율이랑 매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요. 우량주 위주의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 지금 이야기한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20개의 종목을 추렸습니다. 이 백테스트 결과가 이제 재밌는데요. 이 피터 린치 포트폴리오를 한국 증시에서 적용을 해봤을 때 지난 16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394%. 또 참 아름답네요. 연평균 19.1%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좀 전략에 좀 약간의 안타까움, 좀 어려움이라면 역시 약세장이 좀 약하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른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며 특히 시장의 참가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식 투자했던 나의 과거의 나를 막 미워하며 시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뭐 이게 이익 성장이 앞으로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에는 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08년 그리고 2018년처럼 주식시장의 수익률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해에 피터 린치 투자 전략 역시 좀 더 언더퍼폼, 다시 말해서 시장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신 위험 대비 뭐라고 하나요? 샤프 비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그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측정한 것을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샤프 비율 측면에서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이 또 우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터 린치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만도, 금호석유, CJ, 하나케미칼, 한솔케미칼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봐왔던 포트폴리오들과는 다르게 이제 반도체나 금융 쪽은 없는데 화학 기업들이 좀 많네요. 최근에 한솔. 이익 성장이 빨랐죠. 또 두 번째가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성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대형주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왜냐하면 기업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 성장성들은 성숙해 가니까 네. 그 앞에서 봤었던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라든가 또는 주얼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종목들의 특성이 조금은 그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리고 성장주에 편향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NC 소프트라든가 그죠 휴캠스라든가 뭐 또 이런 기업들이 좀 꽤 포함되어 있는 CJ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성향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이 미국 증시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좀 잘 어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예, 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조엘 그린블라트라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의 스타일들은 조금 정리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 가치주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치주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들에 비해서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그런 목소리들도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장주에 투자한다라는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변동성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부분들일수록 주식의 가격 상승 탄력이 또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2003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1%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장의 변동성에 약간은 약한 면도 있지만 대신 화끈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의 투자자들의 성향에도 좀 맞는 종목들이라고도 진한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으로 포트폴리오 쫙 덮여 있고. 네, 젊으시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과 그 장단점들을 알아보았고 한국 증시에 적용까지 해보았는데요. 또 피터 린치는 사실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그 책에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투자자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 조언 선생님이죠. 네. 그 실생활에서 종목 찾아라라는 조언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히트를 친 것 같고요. 특히 한 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찾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들. 더 나가서 대형주에 아무래도 또 이름이 알려진 종목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펀드 매니저와 달리 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라든가 하는 이런 조목조목 알려주는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이분은 좋은 펀드 매니저이기도 하지만 좋은 그 조언가, 투자에 대한 조언가로서도 기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분이 썼던 책들은 뭐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피터 린치 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오늘 홍치숙 교수님과 함께 워린 버핏, 조엘 그린블라트 그리고 마지막 피터 린치까지 이 투자 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고 또 한국 증시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